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월 11일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비슷한 등락률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0.6%, 코스닥 0.7% 하락했고요. 종목 등락을 보면 하락 종목 수가 900개 이상 많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를 보였고 기관이 매도가 컸습니다. 금융투자의 매도는 크지 않았지만 어제는 은행의 매도가 컸었죠. 보면은 거의 5천억을 매도했으니까요. 연기금의 매도는 여전하고요. 개인의 매수는 5거래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의 매수는 이어졌고 코스피와 달리 외국인이 1,000억원 매도했고 기관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고 모든 기관 주체들 매도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면요. 미국 증시가 장 초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예상을 상회한 중국의 물가지표로 인플레 우려가 커졌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경기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3년물 입찰이 호조를 보였지만 10년물과 30년물 입찰 수요가 부진할 수 있어서 금리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도 투심 위축 요인이었는데 10년물 입찰 엇갈린 평가 있었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원화와 위안화 등 이머징 환율의 약세가 지속되는 것이 외국인 수급의 부담 요인일 수 있는데 외국인은 어제 6거래일 만에 매수를 기록했지만 기관과 함께 전기전자를 동반 매도한 것은 지수의 부담 요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 어제로 끝났는데 돈이 역대 최고였죠. 공모주 청약에 따른 개인 수급 쏠림 현상도 수급의 일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를 보면 나스닥도 상승했었지만 장중에는 결국엔 하락 마감했고 다우는 신고가 경신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가 약해지고 추가 부양책도 의회를 통과하면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우는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렇지만 대형 기술주는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차별화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제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했어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서명할 예정에 따라서 1인당 1,400달러의 추가 보조금 지급을 앞두게 됐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1.7%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 1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국채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했죠. 다만 금리 상승 요인은 여정했기 때문에 장중 1% 넘게 상승했었던 나스닥은 이틀 연속 크게 상승하는 모습에 매물 출회로 하락 전환했고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애플 0.9% 하락했는데요. 조만간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외도부시의 투자견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주문량을 줄였다는 소식이 하락 요인이 되었고요. 대형 기술주들은 좀 주춤한 하루를 보였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 부품주들 스카이웍이 2.7% 하락했고 커버가 3.2% 하락하는 등 애플 부품주 동반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전일 20% 가까이 상승했었고 또 새벽에도 미국 증시에서 장중 6%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이틀 연속 상승에 대한 매물 출회로 종가는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0.9% 상승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존슨앤존슨의 1회 코로나19 백신 주문량을 1억 회분 추가하기로 하면서 소폭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통과로 인플레 압력 가능성 제기되면서 JP모건이 2.1%,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8% 상승했고요. 보잉 6%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월마트가 2.5% 상승했고, 소매 유통 쪽, 또 엑슨모빌 3% 상승하면서 에너지 업종, 또 캐터필러 이제 산업재도 상승한 가운데 제너럴 모터스가 3.9%, 포드가 2.7% 상승하는 등 자동차 업종은 개인들의 소비 급증 기대로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4.3% 하락했고요. 게임스탑 상승한 반면 AMC, 엔터는 6% 하락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영국이 소폭 하락하면서 혼조세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프랑스가 1% 상승하기도 했었고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역시나 미국의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할 수 있었고, 다만 부양책이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하기 때문에 상승폭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진정된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중국 내 발표된 지표들이 개선되어서 당국의 긴축 행보가 빨라질 것이 우려되면서 투심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이제 혼조세 보였는데요.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했는데 상승률은 약 2년 만에 1%대를 상회한 거고,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0.5% 상승했는데요.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한 것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었고, 금 가격은 달러 강세 및 국채금리 하락 요인 엇갈리면서 0.3% 상승했고요. 유럽 중앙은행 ECB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오늘 밤 미국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산업 지수입니다. 신고가죠. 네, 5일선 최근의 상승으로 5일선의 상승 각도가 이제 가팔라지고 있어요. 네, 흐름 견조하고요. 32,297포인트. S&P 500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여기 앞에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요. 이제 3,900 전후에서, 그렇지만 오늘도 상승하면서 갭 상승도 나왔고 하락하던 5일선 상승으로 전환돼서 지수 쫓아가는 모습, 흐름 견조합니다. 나스닥 장중에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하락하고 있는 21선에 대한 부담감, 또 하늘색 61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살짝 주춤했지만 흐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강하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또 양봉 나오면서 바로 61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락하던 5일선이 우상향으로 돌려진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도 5일선은 하락 중인데 하락 기울기가 좀 살짝 완만해진 점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늘 밤 개장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던 5일선이 개장함과 동시에 우상향 전환되는 것이, 이게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5일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됐다는 부분에서
이제 오늘 밤 이제 개장하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 나올지 여부 확인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는 긍정적이었지만 중국 영향을 좀 더 받는 모습이었죠. 중국의 은행들이 투기성 자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자금에 대해 회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유동성 흡수 우려가 자극되었죠.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차별화를 보이면서 다우는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로 매수세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몰릴 수 있는 점 기대됩니다. 다만 오늘도 역시나 중국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오늘이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 외국인 수급, 특히 현물보다는 선물 수급 동향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어제 아침 10분 아침 시황에서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 부분은 그래서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국내 증시 어제 모두 하락했죠. 미국 증시 흐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재 다음 주 FOMC라는 큰 이벤트를 지나야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를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것 참고해야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FOMC를 좀 지나면서 과연 관망 심리에서 좀 벗어나든지 코스닥, 나스닥 지금보다 좀 더 안정을 찾아가는지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오늘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성공 투자를 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